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팁입니다. 오늘은 11월 3주차에 청약 예정인 공모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그 전주인 11월 8일 금요일이랑 11월 11일 월요일에 사인앱 소프트 청약, 11일에서 12일은 동방 메디컬 청약, 12에서 13은 미트 글로벌 박스, 13에서 14는 CK 솔루션, 14에서 15는 온코닉 테라피스트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이 많이 겹치죠?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디지털 문서 사스 기업이고요. 동방 메디컬은 한방 의료기기 전문 기업,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기업, CK 솔루션은 2차 전지향 드라이룸 업체인데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신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미트박스 글로벌만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나머지는 NH투자증권이 청약 증권사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각각 24,500원, 1,500원, 28,500원, 18,000원, 18,000원 되겠습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사스 기업인데요. 삼성전자, SK, 현대, LG 등의 대기업을 포함을 해서 7,000개 이상의 민간기업, 그 다음에 80%의 정부 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문서구조,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시에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방 메디컬은 한방침, 부항컵 등의 한방 의료기기 제품군하고 필러 등의 미용 의료기기 제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한방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입니다. 2000년에 중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전역 그리고 대만 등의 한방하고 미용 의료기기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차 도매상과 식당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44.43%고요. 지난 2022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K 솔루션은 2차 전지 산업향 드라이룸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요. 국내 2차 전지 주요 3개사와 함께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냉동 공조 분야에서 속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드라이룸 시스템하고 클린룸을 함께 고도화해서 반도체, 바이오, 데이터 센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2,153억, 영업이익은 177억, 당기순이익은 15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소화성 궤양용제 신약인 자큐 보정을 국내 출시하고 현재 판매까지 하고 있는 신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큐 보정의 개발과 신약 허가를 통해서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중국 제약 기업과의 기술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5월에는 인도, 9월에는 중남미 19개국 등 현재까지 총 21개 국가에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업종으로는 우선 신약 바이오 업종인 온코닉 테라피스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2차 전지용 드라이룸 제조기업인 CK 솔루션도 괜찮아 보이네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사인앱 소프트, 한방 미용 의료기기인 동방 메디컬,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미트박스 글로벌은 그 후순위로 두겠습니다. 따라서 업종만으로 볼 때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CK 솔루션, 그 다음이 사인앱 소프트, 동방 메디컬, 그 다음을 미트박스 글로벌 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을 봐야 되는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8.15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업체로는 SAP 솔루션 업체인 인스피언이 있는데요. 인스피언은 특례 상장 아니고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30.82배였습니다. 분명히 18.15배면은 30.82배보다 한 절반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긴 하죠. 따라서 제 평가는 일단 좋음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인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시초가가 플러스 67%로 생각보다 상장일 수익을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다.
동방 메디컬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EV 에비타가 11.93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업체인 최외 진단 의료기기인 오상헬스케어, 의료기기 업체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오상헬스케어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PBR이 0.96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특례 상장이고 확정 공모가 기준 PER이 13.02배였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주가는 각각 플러스 66%, 마이너스 7%입니다. 동방 메디컬은 일단 PR이 아니라 EV 에비타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한 의료기기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 수혜직 결과에 많이 의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 평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업체들의 상장일 성적이 그리 좋지는 못하네요. 미트박스 글로벌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SR이 1.53배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워낙 생소한 업종의 회사이다 보니까 비교회사가 마땅치 않고요. 여기에다가 PER이 아니라 PSR로 공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더더욱 공모가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관 수혜직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어 제 평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CK솔루션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이거 PR입니다. PER이 10.32배였습니다. CK솔루션은 2차전지 관련이긴 하지만 2차전지 소재나 장비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한 유사업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테마를 탈 수 있다면 10.32배는 2차전지 업종들 대비해서는 공모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서 제 평가는 좋음으로 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8.75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신약 바이오 업체인 Y바이오로직스, D&D 파마텍과 비교를 하면은 두 회사 다 특례 상장이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14.54배, 21.35배, 상장일 시초가는 플러스 161%, 플러스 49%였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18.75배면은 비교회사들과 유사한 수준이죠. 따라서 제 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공모가 고평가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CK솔루션은 공모 규모가 566억으로 중대형주고요. 동방메디컬 357억, 중형주, 그리고 사이너소프트 247억, 미트박스 글로벌 285억, 온코닉 테라피틱스 279억은 각각 소형주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다행히 5종목 모두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환매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5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온코닉 테라피틱스만 기술특례 상장이고요. CK솔루션은 코스피 상장하는 기업 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혜식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4년 4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73억, 14%, 총 유통하는 금액은 618억, 30%였습니다. 먼저 737억으로 평균보다 많은 수준인 동방메디컬은 나쁨이고요. 617억으로 평균 수준인 미트박스 글로벌은 약간 나쁨, 그 다음에 368억으로 평균보다 적은 수준인 사이넷소프트는 좋음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사이넷소프트는 기존 주 유통하는 물량도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다음으로 총 유통하는 금액이 808억인 CK솔루션은 나쁨,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489억으로 평균보다 약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좋음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사이넷소프트, 동방메디컬, 미트박스 글로벌은 환불일이 2일이고요. CK솔루션하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환불일이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 이용 시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각각 10주, 10주, 20주, 10주, 10주고요. 최소 청약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각각 122,500원, 52,500원, 285,000원, 9만원, 9만원 되겠습니다.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5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NH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있으면 되는데요.
따라서 NH투자증권 계좌가 있다면 미트박스 글로벌을 제외한 4종목 청약 모두 가능하죠? 여기 청약 한도 정리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청약 수수료는 전부 2,000원, 그리고 전부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월 3주차에는 사인앱소프트, 미트박스 글로벌, 동방메디컬, CK솔루션,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렇게 5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청약 종목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인앱소프트는 디지털 문서,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업종은 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는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공모가는 괜찮게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총 유통하는 물량이 368억으로 적은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균등은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과연 이 종목이 청약이 겹치는 다른 종목들을 대비해서 비례까지 넣을만 할지는 기관 수식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동방메디컬은 한방 미용 의료기기 업체로 독특한 업종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통하는 물량이 737억으로 좀 많은 편인 점이 아쉬운데요. 전체적으로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모 규모가 작지 않은 종목이니만큼 기관 수직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 마찬가지로 많이 생소한 업종의 회사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617억으로 보통이긴 한데 공모가가 어떤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기관 수혜직 결과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CK솔루션은 2차 전지용 드라이룸 업체로 2차 전지 제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2차 전지 테마를 탈 수도 있는 업종의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 2차 전지 업종들의 시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공모주 시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테마죠. 그리고 CK솔루션은 2차 전지 회사들과 비교해서는 공모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2차 전지 테마를 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CK솔루션은 코스피 상장하는 기업인데요. 코스피 상장치고는 시총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공모 규모도 아주 크진 않습니다. 물론 공모주 시장에서는 괜찮은 공모 규모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피 상장이다 보니까 총 유통하는 물량이 808억으로 좀 많은 편인 점은 흠이네요. 일단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종목 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기술특 내 상장하는 신약 바이오 기업으로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 시황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업종은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바이오 기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개발한 신약을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에 유통하는 물량도 489억 정도로 무난한 편인 점도 마음에 드네요. 코스닥 소형주이긴 하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서 볼 때 저는 CK솔루션, 그 다음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 다음이 사인앱소프트, 그 다음으로 동방메디컬, 미트박스 글로벌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3주차 같은 경우에는 과연 11월 초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주느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줬으면 하네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수익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수익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